거기를 찾아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느꼈거든. 이거를 허리를 숙여가지고 자리가 있나 없나 계속 봐야 돼. 허리가 너무 아프고.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춰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리듬에 따라서 쉴 수가 없어서 그게 되게 힘들었고, 그러고서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마시면은 이상한 맛이 막 느껴져. 그런 땀과 화학약품과 이런 것들이 막 쩔은 내가 나는데, 나는 송봄이라고 하고 입고와 출고에서 일을 했었어. 안녕, 나는 돌멩이라고 하고 나는 출고에서만 일을 했었어. 출고 워터야. 안녕. 안녕, 고향 쿠팡에서 일했던 너구리야. 이렇게 해줘. 안녕, 나는 고향 쿠팡에서 일했던 프란체스카야.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그 토트라고 이렇게 큰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물품들이 넣어져 있는 거를 팔레트라는 플라스틱 판 위에 올려놔 주시면은 내가 그거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쌓아둔 거를 끌어다가 끌차에 올려놓고 그거를 가지고 그 선반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다 물건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품을 채워넣는 일을 했었어.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을 꺼내오는 일이야. 어디 그 몇 번 진열대로 가서 상품을 몇 개나 꺼내오라고 말을 해줘. 그렇게 하나하나씩 꺼내와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거나 아니면 중앙 카운터에 갖다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였어. 출고 공정에서 일했어. 그 포장 업무를 한다고 첫날에 교육을 받았거든. 어떻게 이제 물건들을 박스나 PB백에다가 넣고 그거를 이제 컨베이어로 보내는지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가니까 힘 잘 쓸 것 같다고 옆으로 빼더라고. 컨베이어에 오는 토트들을 나르는 일을 했어. 근데 둘째 날 가보니까 그 공정 이름이 워터라는 공정이더라고. 워터가 왜 워터인지 아직까지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 물 할 때 그 워터인데 그냥 물 흐르듯이 물품을 날라준다는 건가? 아직 잘 모르겠어. 무슨 일 했어? 난 허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밀려오는 물건을 담고 있는 바구니를 쌓고 그 랩으로 싸는 일을 했어. 그리고 ICQA에서 PDA로 기계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세는 일도 했어. 나는 일을 하면서 거기를 찾아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느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 공정으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 막상 가보니까 B 공정으로 갑자기 공정이 바뀐다거나 내가 처음 와서 잘 모르니까 그 허브나 오비 같은 좀 어려운 공정에 자리가 부족했는지 나한테 이렇게 그쪽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좀 물어보시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게 막 억압적이게 물어보신 건 아닌데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물어보셨고 관리자분들 지나가면서 선별적으로 물어봐. 혹시 워터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나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원래 배운 거 할래요라고 하기가 너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물론 거절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 근무 시간이 8시간, 9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식사 시간 외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그 식사 시간에 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쉬지 못했다고 느꼈던 적도 있어. 컨베이어 벨트에서 끊임없이 바구니랑 물건들이 실려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춰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리듬에 따라서 쉴 수가 없어서 그게 되게 힘들었고 따로 보장되는 휴게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10시간 중에 1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힘들었어. 조가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에 갈 정도의 시간을 다른 조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갔다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조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없었고 물 마실 시간은 조금 서두르면 낼 수 있었어. 휴식 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기계가 나를 못살게 굴더라고. 사실 관리자분은 첫날 안전교육 받았을 때 자유롭게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 막상 일할 때는 컨베이어에서 이제 토트가 계속 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리배치를 하기 위해서 잘 적재를 해두는데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분명 아수라장이 돼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둘째 날에는 조금 한가해서 아마 갔다 오려면 갔다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우연에 좌우된다는 점. 컨베이어가 언제 비고 언제 막 갑자기 쏟아지고 스케줄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컨베이어가 비어서 지금 갔다 와도 되겠네 하고 이제 갔다가도 또 1분 사이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 한 번에 토트가 몰려오면은 막 열 몇 개씩 이렇게 몰려올 때도 있거든. 그랬다가 갑자기 1분 동안 아무것도 안 오기도 하고. 난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진 않았는데 만약에 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 내가 없는 동안 아수라장이 돼 있진 않을까. 그러면 이제 관리자는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잖아. 어디 갔다 왔냐, 뭐 하필
제일 이럴 때 갔다 오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였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람들이 포르난 알약을 먹거나 아니면 중간에 직무에서 빠져 잠시 휴식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진 경우에 인력 보충이 되지 않아서 남은 사람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함부로 쉴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어. 힘들어도 쉬면 좀 눈치가 보이겠다.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남은 사람들은 더 힘들기도 하는 그런 구조였어. 한 1시간에 5분 정도만이라도 좀 공식적으로 잠깐 다리 쉼을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은 훨씬 피로도가 덜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냄새에 대한 기억이 강렬했어. 일을 시작하고 한 30분 뒤부터 온몸이 다 땀에 젖어서 셔츠 어디를 만지더라도 다 축축해. 그 땀 냄새가 막 나고, 근데 이제 지급받은 장갑이 목 장갑인데 거기에서도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거든. 근데 그 장갑을 끼고서 뭐 이곳저곳 만지고 막 땀도 닦고 하다 보면 이제 몸에서도 그 화학약품 냄새가 좀 돼. 그리고 이제 토트가 이런저런 먼지 구덩이에서 나온 토트니까 그걸 만지다 보면은 그런 먼지들도 이제 몸에 다 묻는데, 그러고서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 마시면은 이 내 입술 근처에 그 이상한 맛이 막 느껴져. 그런 땀과 화학약품과 이런 것들이 막 쩔은 내가 나는데, 아, 이게 내 몸에서 이제 나는 냄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기억이 좀 강렬했고.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식사 시간 외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거 먹으라고 챙겨주시면 그거 이제 한 입에 털어놓고 뭐 일을 다시 하면 확실히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 아, 근데 거기 식염포도당 있잖아. 혹시 먹어봤어? 아니 나는 못 봤어. 그런 거 있다며. 근데 그 식염포도당이 나는 좀 달달할 줄 알았단 말이야. 먹는데 진짜 무슨 바닷물 삼킨 것처럼 너무 짠 거야. 아, 진짜 너무 맛이 없었어. 좀 달다구리한 거 이런 것도 좀 갖다 놓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초콜릿 이런 거. 근데 녹겠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 그러게. 아, 녹겠네, 이 날씨면은. 조금이라도 쉬면 컨디션이 나아질 것 같았는데 그 잠깐 쉴 타이밍이 없어서 좀 힘들었어. 바닥 없이 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엄청 많이 하죠. 정말 매 순간마다 했어. 조테리에서 사람이 줄어서 담당 구역이 넓어진 걸 보니까 조테리에 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이제 시간대도 새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이 밝을수록 좀 피로감도 높아지기도 하고, 가장 마지막 날에 무거운 상자들을 좀 많이 날랐었거든. 토트박스가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가장 무게가 나가는 것은 25kg 안팎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려면 허리를 굽혀서 다 힘을 줘서 이렇게 올려야 하다 보니까 10개, 20개 정도 하다 보니까 나는 무리가 가더라고. 그 물건들을 가득 담아서 이제 바퀴가 있는 카트로 옮기는 건 있었는데 그게 몇 킬로인지 단말기에 뜬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가장 무거웠던 게 213kg? 와, 그거는 정말 그 바퀴가 있는 카트로 옮기는데도 되게 벅차더라고. 벅찼어. 벅차. 아니요. 가슴이 벅차다는 게 아니라. 힘들었어. 내가 이 무거운 거 옮기다니 가슴이 벅차다 이건 아니고 너무 전혀. 힘이 벅찼다. 힘이 벅찼어. 손목, 허리, 다리 등등의 통증이 많이 느껴졌고, 장기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느꼈어. 손목은 무거운 거를 계속. 드라에서 그렇고, 허리랑 다리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무거운 것에 부하가 걸려서 그렇고. 너는 업무 강도가 어땠니? 뭘 들 일은 없었고, 근데 이제 선반이 이렇게 맨 밑에부터 위에까지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허리를 숙여가지고 자리가 있나 없나 계속 봐야 돼.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제 토트를 계속해서 내 허리 정도 되는 위치에서 들어가지고 아래로 내리고 위에 쌓고 이런 작업들 반복하다 보니까 다리하고 등에 되게 피로가 많이 쌓이는데, 엉덩이랑 20초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내기도 좀 쉽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지났을 때는 그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피로도가 증가하는 느낌이었어. 이거를 월화수목금으로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날의 피로는 사실 그날 풀려야 되는 거잖아. 이 일을 오래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몸이 조금씩 망가질 수 있겠구나. 피로가 내 몸에 축적되고 누적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두 번째 날인가? 이제 그날 일 끝나고 되게 약간 몸살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그때 조금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집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따뜻한 쌍화탕 먹고 이제 잤더니 괜찮아졌어. 내가 일했던데 포장일 하시는 중년 여성분들도 항상 그 물 아니고 그런 한약 같은 거 항상 들고 다니시더라고. 그런 게 필요한가 봐, 일하려면. 중간에 나도 마시라고 하나 주셨어. 좀 힘든데 이거 마시면서 하라고. 점심시간은 갈 때마다 달랐는데 1시부터 2시에 먹었던 때도 있고, 나는 맛있었는데. 막 다 쓱쓱 비워 먹었어. 옆에 난간을 붙잡고서 하나씩 겨우겨우 올라가면서